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우 답답해 죽겠어. 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넥타이 매일 일은 없을 거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정도 하시면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점점 좀 어려워질 거예요. 내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의 개론은 무슨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내용만 하세요. 오늘 한 내용만 하고 나는 다음 주 거 공부하고 싶은데요. 예습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복습이나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만 좀 하시면 될 거고 11월, 12월 과정이 끝나고 이제 1월달, 2월달 과정에 가면 그러면 요약집도 있을 거고 기본수 있을 거고 그때나 예습을 하는 거지 지금은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하는 거고 혹시라도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올해 시험을 봤는데 올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동산에 결혼해서 점수가 2개 부족하다. 민법에서 2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막 짜증이 난다고. 뭐 부동산의 특성 다 아는 내용인데 들으면 막 짜증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음을 좀 진정해야 돼. 진정하고 꼭 참고 맞아 저런 게 있었지. 그래 맞아 저런 게 있었다 해야 되는데 다 아는데 또 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맞아 저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수업할 때 맞아 그래 그렇지 맞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여기서 공부를 다 하고 가셔야 돼. 다 아는까 집에 가서 또래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는 혹시 자기가 2차 과목에 뭐가 장 부족했다고 하는 거지 요거 쉬운 부분을 짜증나다 그러면 안 될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 부동산의 결혼에서 어떤 민법에서 아주 아쉽게 하나 차이로만 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런 분들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 두 개가 떨어졌을 거란 말이야. 못 맞춰요. 그런 분들은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뭐 기출문제집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러니까 이 앞전하고 지금하고는 기출문제 보는 게 좀 달라져야 돼. 기출문제 보면서 맞아 이걸 내가 체크를 못했구만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면 60점 맞출 수 있으니까 나는 달리 가고 싶은데요. 그러지 말고 자 시킨 대로 그냥 하라고. 나중에 4월달 5월달 되면 내가 많이 하니까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말고 제가 좀 시키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착물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료는 2페이지 정착물입니다. 자 3번에 정착물이 나왔어요. 올해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착물은 자주 출제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29회 때 33회 때 이렇게 출제했다 나왔어요. 작년에 33회 때인데 작년에 부동산의 결혼 1번 문제가 정착물 출제했습니다. 그 영어 정의해야 되잖아요. 정착물. 그러면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서울로 이사가서 지금 서울에서 50년 동안 살고 있다. 그럼 부산에 정착이 있습니까? 서울에 정착이 있습니까? 서울에. 그게 정착입니다. 그럼 정착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럼 정착은 하루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정적,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다. 그게 정착이죠. 선생님 나는 이 학원에 정착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 학원에 정착이 오면 안 되지. 여러분 학원에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1년 동안만 있다 가야 되지. 있다. 그리고 가끔씩 오셔야지. 1년 후에는 가끔씩 학원에 무슨 모임이 있다. 이럴 때 가끔씩 오시는 거고 나는 학원에 정착하고 싶다. 그럼 학원 원장님이신가? 정착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착이란 말은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돼 있으면 정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정착물은 정착이 있는 물건이야. 이게 정착물이라고. 그럼 정착물의 1번이 개념이라고.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들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그러면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그럼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럼 정착물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착물은 좀 이따 다시 또 배울 건데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된 것은 정착물이 아닌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시적인 수목, 판잣집, 신문 가판대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봇대지 전봇대. 요즘 우리나라가 전봇대 거의 안 보이는데 다 지하로 가서. 근데 전봇대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아닙니까? 정착물이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전봇대 이런 게 정착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식 중의 수목에서 수목은 나무는 알잖아요. 그럼 가식에서 가가 뭘까요? 가짜 할 때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는 저 뭐가?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 그럼 가식 중의 수목은 임시로 잠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만 심어놓은 나무, 그게 가식 중의 수목입니다. 그럼 가식 중의 수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다음에 판잣집,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신문 가판대, 신문 가판대 뭐 메트로 그는 예전에 신문 있었잖아요. 신문 가판대가 어제는 우리 집 앞에 있었는데 오늘 갔더니 없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신문 가판대는 정착물이 아니고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죠. 움직일 수 있죠. 그것은 임시적 일시적 부착되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착물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면 33회 때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정착물이 아닌 거. 그래서 3번 가식 중의 수목 답 몇 번? 3번. 그게 작년 시험 문제 1번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틀린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틀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착물의 개념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의 개념은 뭘까? 여기는 이제 없고 여러분 자료는 나왔어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의 개념은 됐잖아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착물에서 이 정착물은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착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이겁니다. 토지 정착물에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5번이나 출제해요. 봐봐요. 뭐라고 하냐면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이걸 5번 출제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O야 O. 그러면 우리는 독립 정착물이 뭐고 종속 정착물은 무엇인가를 공부하셔야 돼 이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이게 뭡니까? 독립 정착물. 자, 인정되지 않는 것은요 종속 정착물로 구분된다. 이 말을 5번 처음에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을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하셔야 돼. 그럼 둘 다 정착물이야. 둘 다. 자, 여기 종속 정착물이 나무라고 나왔습니다. 수목. 나무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꼭 이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둘 다 정착물이야. 둘 다 정착물인데 성격이 달라.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야. 성격이 다르지. 어떻게? 여러분은 앉아 있고 저는 서 있고. 그거야. 그러면 여기 다 사람인데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어떻게 해요? 여성과 남성으로. 그거야, 그거. 여성도 사람이고 남성도 사람이야. 다만 성격이 다르다는 소리야. 그럼 둘 다 정착물이야. 다만 독립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이야. 그 차이만 있다는 거야. 그럼 건물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야. 여기 국어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야. 둘 다 정착물의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자, 다시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된다. OX? O. 됐죠? 그걸 5번. 그거 5번 내다가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 약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내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OX? X 있잖아요. 독립성 인정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독립 정착물이 뭐고 정석 정착물이 뭔가를 좀 볼게요. 이제.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밑에 그림이라고 써놨죠? 그 박스에다 그림을 그리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스러워 하시라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보자고요. 정착물 그림 해놨습니다. 여긴 1번지 토지가 있어요. 이 1번지 토지가 원래 밭이어서 밭. 그럼 밭 위에다가 바로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 포장했습니다. 요 포장 이거. 좀 이게 지금 포장이야. 포장 이렇게 포장.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했잖아요. 건물 짓기 위해서 포장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럼 이 포장은 30년 동안 여기 있는 거죠. 그럼 항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입니다.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나서 이게 콘크리트가 굳으니까 여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30년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돌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담장, 돌담, 울타리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
선생님 50년 되면 정착물 아닙니까? 50년 된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당에 너무 밋밋해서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나무는 우리말 한자말로 수목입니다. 30년 됐습니다.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자, 이게 지금 요 1번지 토지 위에가 2번지 토지고 밑에가 3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3번지 토지부터 해서 2번지 토지까지 1번지 토지를 거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요 마당으로 막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인공적인 수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국어라고 그래요. 국어. 도랑. 인공적으로 만든 도랑, 이것을 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도랑을 한자말로 국어. 그러면 요 1번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30년 전에 몇 개를 붙였습니까? 또 개수 신다. 5개. 5개 붙였죠. 5개. 5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5개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그래서 정착물 몇 개입니까? 5개죠. 근데 이 정착물이 구분된다 안 된다? 된다. 구분된다. 그 정착물이 구분되는데 색깔 다른 게 하나 있죠. 색깔 다른 게 뭐가 달라요? 건물 다르잖아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구분 나왔어요. 토지 정착물의 구분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는 거야. 그럼 독립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그럼 건물이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근데 건물이라고 주지 않고 상가라고 줄 수 있죠. 주택이라고 줄 수 있죠. 그럼 주택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상가는요? 정착물. 시험은 그렇게 냅니다. 주택 상가를 주면서 정착물이라고 물어봐요. 정착물입니다.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입니다. 그럼 시험은 주택 상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한다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독립 정착물을 잘 안 써요.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토지하고 별개로 본다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별개입니다. 독립성이 인정되니까 별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2번 포장, 3번 돌담, 4번 나무, 5번 국어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근데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 의미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제가 2달 동안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2달 동안만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가식적인 수목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 가식적인 수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요. 내용은 토지 정착물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나왔어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제 외우셔야 돼. 뭘 외우셔야 되냐면 어떤 게 독립 정착물인가? 그럼 이 독립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속 정착물은 나무, 담장, 포장, 국어, 제방, 뭐 교량, 육교 이런 것들이 다 정착물입니다. 육교가 임시적으로 육교가 있고 그냥 항구적 육교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육교 같은 것은 다리 같은 것은 임시적이 아니라면 정착물이죠.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죠. 그럼 이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독립 정착물은 토지 일부분이 아니다. 토지하고 별개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종속 정착물도 정착물이고 독립 정착물도 정착물인데 이 종속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토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자, 그럼 이제 독립 정착물 외우셔야 되는데 요 4가지 외우셔야 돼요. 건물 독립 정착물입니다. 꼭 건물이라고 할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상가라고 나올 수도 있고 주택이 나올 수도 있고 공장이 나올 수도 있고 학교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건물 독립 정착물. 자, 등기된 인목이 나무거든요. 이런 법이 있어. 무슨 법이 있냐면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뭐 법률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인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 나무를. 그럼 나무를 등기했습니다. 이걸 등기된 인목이라고 그래. 등기된 인목. 이 등기된 인목은 독립 정착물입니다. 그냥 나무가 나오면 종속 정착물인데 나무를 등기를 하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인 방법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혹시 민법 선생님께서 명인방법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 차차 이야기할 겁니다. 명인방법이 뭐냐면 이게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것을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사례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연식이 좀 된 겁니다. 예? 부동산학적으로 말하면 경관연수가 좀 지난 거죠. 이렇게 경관연수는 나이를 말해요. 나이. 선생 경관연수 몇 년? 42. 42살이라는 소리 이게. 그러면 저는 이제 국민학교 나왔는데, 근데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처음 들어간 날 어머님께서 여기다가 이름표 붙여줬어요. 이름표. 손수건하고 이렇게 이름표하고 붙여줬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 뭐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 그자 이름표 붙여줄 때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님 명인방법 싫어요. 그랬죠. 그 어머님이 무슨 말이니? 명인방법 싫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건 이름표야 그러더라고요. 명인방법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명인방법이야.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이게 누구 거라고 딱 이름을 붙인다는 거야. 그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필요 없어요. 집단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나무를 등기할 수도 있고 명인방법을 할 수 있다. 요 명인방법이 등기입니다. 등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란 제도 없을 때는 명인방법, 이게 누구 거라고 딱 점 찍어 놓은 거야. 찜해 놓은 거야. 그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 요 등기도 누구 거라고 등기보다 딱 쓰는 거야. 이 나무는 누구 겁니다. 이름 붙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명인방법과 등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정착물인데 그냥 나무가 나오면 종속정착물, 토지 일부분. 근데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럼 토지하고 별개야. 그러니까 여기다 명인방법을 제가 붙였잖아요. 어머님이. 그럼 어머님이 이런 뜻이야. 너는 이제 나로부터 독립돼 간다. 독립돼 간다. 너는 네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명인방법 싫다겠지. 나는 어머님이 계속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농작물이야. 요 판례한 농작물은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판례한 농작물 안 나오고 제가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내 친구 토지입니다. 저기다가 제가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다가 농작물 재배해서 농작물 이걸 뭐라 하냐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내가 무단히 한 게 아니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다가 경작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다.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토지하고 독립된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암기해 볼게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판례한 농작물. 요거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 암기하고 그러면 종속정착물, 나무, 자연식생, 단연식생물 쭉 나왔는데 요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독립정착물 아니면 다 뭘까? 종속정착물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자연식생, 단연식물 나오죠? 요거 다 나무입니다. 나무. 울타리가 담장이잖아요. 담장이라 나올 수도 있고 울타리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돌담이라 나올 수 있고 돌담. 포장, 국어가 아까 물이 흘러가는 길이었죠? 제방 등등등. 이게 종속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인데 근데 그 성격이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렇게. 자,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 다 끝냈어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한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토지 정착물로 두 개 나눠진다.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5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독립 정착물은 없다. OX, X 있다. 요 나무 봅시다. 나무. 그냥 나무 나왔습니다.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근데 나무에다가 이름표 붙이거나 등기한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나무가 독립정착물이 됐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의만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나무다. 그럼 나무는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할 수 없어요. 토지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그 나무에다 등기하거나 명의만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출 지문 볼게요. 개개의 수목은 요 개개의 수목이 나무죠. 여기까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췄습니다. 그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그러면 명의문을 갖추면 독립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분사로 취급되지 않는다. OX, X 취급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시험이네요. 자, 감정평가사 시험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지문 언급할 건데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부동산학 언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부동산학 언론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학 결혼의 내용이 60%가 똑같아요. 겹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정착물 여러분 배운 것처럼 배워요.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 지문이 가끔 제가 언급할 거라고 이렇게 감정평가 시험도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자, 정착물은 이게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이번 순환은 여기까지 하죠. 이 다음 순환은 정착물에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근데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내용 정착물 이 정도로. 자, 정착물이 끝났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이 다 끝난 거야. 오늘 세 꼭지로 공부할 거라고.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공부할 거라고. 자, 부동산의 개념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약간 벗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번 순환은 여기까지 하는 거지. 자,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이제 부동산의 분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분류는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부동산의 분류는 사실은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로 나누고 주택의 분류는 4년에 한 번꼴로 5년에 한 번꼴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근데 토지의 분류는 매년 시험에 출제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의 분류로 공부하지 않고 토지의 분류로 공부할 거라고. 자, 토지의 분류로 볼 겁니다. 그 토지의 분류 봐봐요. 25회 때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토지의 분류 볼 건데 토지의 분류에서 이제 칠판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자, 내일 공법을 배우게 돼. 공법 배우게 되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을 배우게 된다고. 이 법에서 보면 지금 봐봐요. 이게 패턴을 보라고. 우리가 토지의 분류를 배울 건데 토지 분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분류하는 게 있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다고.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운다고. 이거 이 법에서도 분류하고 토지의 용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시험은 주로 뭘 내냐? 3번을 내. 3번을. 물론 1번하고 2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7년에 8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요. 그럼 주로 뭘 낸다? 3번 토지 용어를 낸다고. 그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나눌 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얘는 우리 부동산의 결혼에서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데 사실은 공법쌤한테 배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공법에 배운 내용이 세법에서 배운 내용이 그다음에 공시법령에서 배운 내용이 우리 부동산의 결혼에서 나오게 된다고. 왜? 부동산의 결혼은 잡학이니까 그래. 여러 개가 짬뽕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는 토지의 분류 주는 3번이에요. 3번. 그럼 1번은 공법쌤한테 배운 내용이고 2번은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고 3번은 저에게 배운 내용이고. 그럼 주로 시험은 몇 번 내고? 3번 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이거는 원래는 지적법이 있어요. 지적법인데 이 지적법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적은 토지에 관한 호적이야. 지적법은 토지에 관한 호적. 자, 토지가 공간이라고 오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배웠어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부동산 대표하는 게 토지거든. 토지를 물리적 개념으로 보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그럼 이 공간이 토지죠. 공간 정보가 뭘까? 토지에 관한 정보죠.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냐, 대지냐 이런 거. 그것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어디에서? 국가에서. 이게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보는 법률은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야. 그럼 이 법을 보면 토지는 28개 지목으로 나눈 거야. 그 지목은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냐, 종교용지냐, 잡종지냐, 국어냐, 유지냐 이런 거 배운다고. 근데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이게 한 2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지목인 것은, 다음 중 지목이 아닌 것은. 근데 오늘 공부 내용은 요 1번, 2번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3번이 주가 되는 거야. 3번이 매년 내니까. 지금부터 이제 토지의 용어, 가로에 뭐라고 하냐면 토지 한용상이 분류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용어를 좀 공부할게요. 몇 페이지 갔습니까? 3페이지.
오늘 저하고 1시간 반 동안 저를 공부하고 있는데 별표 3개짜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복합 개념 부담 그 박스 있는 거. 네, 여기 토지 용어 나오죠. 이것도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인데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다 맞춥니다. 별거 없으니까. 택지 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대지 나오는데 이 건축법상 대지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그러면 택지하고 부지만 공부하면 돼. 택지 뭐가 택지냐? 택지하고 부지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온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택지 조성했습니다. 그럼 택지 조성해서 그 사람 농사 짓습니까? 건물 짓습니까? 건물 지어요. 그럼 뭐가 택지냐면 어떤 토지 위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이 뭘까? 주택. 상업용이 상가, 공업용이 공장. 그러면 어떤 토지에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건물이 있다. 그럼 그것은 택지야.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다 택지. 그런데 그 토지에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다가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다? 택지야. 택지. 그럼 택지란 것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용 중이거나 이 말은 토지에 주택, 상가, 공장이 있다 이 말이야. 또는 이용 가능한 토지,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 가능한 토지 그게 뭐다? 택지다. 택지. 이게 택지입니다. 그럼 택지는 주상공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거기 택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오케이? 자 이제 부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부지라는 개념은 토지의 용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땅은 부지라고 불러. 그냥 땅이 있으면 부지라고 그래. 저 땅 있죠? 저거 뭐야? 부지 이렇게 부른다고. 자 부지는 어떤 것의 바탕이 되는 토지로서 포괄적인 토지 용어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건물의 밑바닥이 되는 토지죠. 이 토지는 건물의 바탕이 되는 토지죠. 이런 토지를 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지. 그럼 이 토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물의 부지라고 그래. 건축물의 부지.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가 지나가요. 이거 뭐 같아요? 철도. 잘하셨어요. 어느 분은 진해 같다 그러는데 진해가 아니라 철도입니다. 철도. 그럼 이 땅은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부지. 철도랑 바탕이 되는 거 부지.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도로입니다. 도로. 이 땅은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부지란 말이에요. 부지. 그럼 요 1번은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부지. 건축물의 부지인데 축물 빼고 부지 건부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2번은 뭐랄까? 철도부지. 3번은요. 도로부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천이 지나가면 그것은 하천부지 그래요. 그럼 요 1번 부지입니까? 부지죠. 1번은 건물 지을 수 있죠 지금. 근데 2번하고 3번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지는 어떤 것에 바탕이 되는 토지로서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인데 굳이 따져보면 건축 가능한 토지하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 두 개 다 포함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땅은 뭐다? 부지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부지다. 이렇게. 자 굳이 또 구별해 봅시다. 그럼 요 1번은 택지입니까? 1번은 택지이다. OX? 오 택지잖아요. 건물 있으니까. 그럼 1번은 부지이다. OX? 오. 자 2번은 택지인가요? 아니죠. 철도 부지다 건물 어떻게 지어요? 그죠? 그럼 부지인가요? 부지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약간 차이가. 3번도 마찬가지죠. 3번 택지인가요? 아니죠. 부지인가요? 부지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택지 부지 다 끝났어요. 택지, 주상공 이러고 찾으면 되고 부지는 어떤 것에 바탕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가 뭐다? 부지가 된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밑에 후보지 이행지 나옵니다. 토지의 용어 우리 이제 별표 3개짜리 하고 있는 토지 용어가 시험에 가장 매년 나온다고 그랬어요. 토지 용어가. 근데 이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이 후보지 이행지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올해도 후보지 이행지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이제 후보지 이행지 제가 설명하기 전에요. 요 밑에 참고 표시 볼까요?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 나왔습니다. 요 참고 표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참고 표시를 시험에 출제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엿먹어라 그 소리야. 엿먹어라. 그런데 거의 출제하잖아요.
만약에 창고필 시험에 출제했다. 그 출제자는 이유 없이 아파야 돼요. 출제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시름시름 아프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죠.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참고 표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감정 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누라 하면 감정 평가사는 토지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럼 요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손목을 건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감정 평가사는 토지를 나누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세 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 이걸 또 쪼개는 것은 웃는다가 아니라 세분 한다. 세 분. 그럼 택지는 아까 했죠.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그랬죠. 택지 지역은 택지가 있는 지역을 택지 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택지 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럼 농지 지역은 농지가 있는 지역이 농지 지역이야. 그럼 호남 평야는, 김제 평야는 그럼 이거는 무슨 지역입니까? 농지 지역이겠죠. 근데 농지를 나누면 전, 답, 과, 전, 밭, 답, 논, 과, 과수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에서 농지 지역은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가수원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거 미친 시험이지. 이러고 내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자, 임지 지역은 나무가 있는 지역이 임지 지역이야.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은 굳이 따지면 무슨 지역일까? 임지 지역이지. 선생님 북한산 국립공원에 농사 짓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지. 일부분 임지 지역이지. 근데 용재림과 신탄님이 나왔습니다. 용재림과 신탄님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 선생님 내면 어떻게? 손목 하나 걸었죠? 발목도 건다. 안 냅니다. 안 내. 그럼 용재림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인데 근데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 쓸 용자 목재 제자. 신탄님은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 이런 지역을 신탄님이라고 해. 그럼 신탄님이 무슨 지역입니까? 안 낸다니까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험 낸 게 아니라 왜 이걸 공부하냐면 후보 이행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후보입니까? 공인중개사 후보입니다. 후보라면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럼 A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이제 출마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인가 대통령 후보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후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뭐 이때 그 후보하고 저 후보지 후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후보지는 뭐 어떤 게 후보지냐면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원래.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토지가 택지입니다. 택지. 요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택지를 농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래. 근데 택지가 농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이 요 임지가 산을 택지로 만든다거나 농지를 택지로 만든다거나 임지 지역을 농지로 만든다. 이렇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 상호 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런 토지를 뭐라 한다?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작년에 어디를 놀러 갔더니 이렇게 야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죠, 임야. 분명히 작년에 임야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 또 가봤어요. 또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포크레인 불도저가 막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산은 조금 남아있고 전부 다 포크레인 불도저 가지고 택지로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지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택지 조성. 그럼 이 땅은 임야입니까? 택지입니까? 택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닙니다. 임야에서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단 말이에요. 중.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공부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후보란 말이에요. 후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후보도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후보지라는 것은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거. 현재 진행형 중에 있는 토지.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후보지라고 그래. 그럼 3개월에 또 가봤어. 3개월에 가봤더니 이게 여기에 택지가 다 만들어서 건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그럼 이 토지는 후보지입니까? 택지입니까? 택지지, 택지. 그러니까 용도 전환 돼버리면 후보지란 말 안 써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10월 아마 27일 정도 시험 볼 건데 그럼 내년 10월 27일 되면 여러분은 후보지입니까? 중개사입니까? 중개사가 되죠. 후보가 아니라 중개사. 의미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후보지도 용도 전환 중에 있고 이행지도 용도 전환 중에 있는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후보지는 뭐가 후보지인지 설명했잖아요.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여기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래요. 이행지는 자 택지지역만 볼까요? 택지지역만. 뭐가 이행지냐면 택지지역만 봅니다. 그럼 택지지역만 보면 여기 이제 택지지역이야. 그럼 어떤 땅이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거지야. 근데 이 아파트가 다른 데로 이사가고 아파트 단지가 이사가고 그 지역이 상가로 바뀌어요. 공업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철거하고 왜 철거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 공장 들어설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공장으로 막 건축하고 있어요. 이런 토지가 이행지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나 용도 전환 중에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다. 그것은 후보지라고 하고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공통점은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 차이점은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러면 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이행지. 의미가 됐습니까? 예? 자 사례를 볼게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자, 실습 한번 볼까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후보지예요. 근데 요 전지지역이 주거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전이 주거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럼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입니다. 전은 농지지역이고 주거지는 택지지역이니까. 그래서 요 3번 전지가 주거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후보지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 전지지역이 답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전이 답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면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죠. 그럼 뭡니까? 이행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은 여기다가 중이라 된이라고 하면 틀려요. 봐봐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그럼 OX, X.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된이 아니라 용도 전환 중.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자 이제 후보지 이행지 끝났습니다. 자 필지하고 획지 나왔습니다. 필지하고 획지. 자 필지하고 획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국가에서 받은 번호 있어요 없어요? 저도 국가에서 받은 번호 있거든요. 그게 주민등록번호죠. 그럼 국가에서 토지별로 번호를 붙여놔요. 토지별로. 그것을 필지라고 해요. 필지. 번지수 말하죠. 번지수. 1번지 2번지 말하죠. 그것을 필지라고 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토지가 있는데 아니 도로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를 뭐라 한다? 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나라 국토를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국가가. 그래서 번호 붙여서 관리해야 돼. 봐요. 번호를 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노원역 4번 출구에 내려서 오른쪽으로 20m 가고 다시 왼쪽으로 30m 가서 뒤로 20m 간 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번호.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지적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그럼 국가에서 토지를 관리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기하게 해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런 토지를 말한다? 필지라고 해요. 필지. 자,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 등록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토지에 번호가 2개 붙은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토지가 1번지도 되고 2번지도 된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은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다가 2개의 지번이 붙은 이러고 낼까 안 낼까? 안 내. 그 출제자는 앞에야 되지.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단위가 중요한 거지. 그럼 이렇게 내면요.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 단위다. 그럼 뭐 X? X. 등기 등록 단위. 이게 중요한 거라고. 면적 단위라고 3번이나 출제했어요. 그러면 틀린 말이 된 거예요. 등기 등록 단위. 자, 필지는 이걸로 끝이야. 필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런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합니다. 그 말이야. 자, 핵지는 요거 찾으면 돼. 가격 수준. 요 가격 수준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이 비슷해서
가격이 비슷한 토지들이 있어요. 요걸 핵지다 이렇게 불러요. 핵지다. 자, 칠판 봐봐요. 좀 필지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죠. 그럼 1번 토지가 평당 1,000만 원입니다. 2번 토지도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번하고 4번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평당 500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필지는 몇 개입니까? 필지 4개죠. 근데 가격 수준은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요 1번하고 2번이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죠? 1번하고 2번을 하나의 핵지라고 불러요. 3번하고 4번은 하나의 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지의 개념은 뭐라 나는 다 필요 없고 가격 수준 요거 찾으면 돼요. 가격 수준 요거 찾으면 이렇게. 자, 그러면 필지에서 등기 등록단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법적 개념을 나오죠. 법적 개념 여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은 등기 등록단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은 법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 등록단이. 그럼 핵지는 가격 수준 나왔죠. 그럼 가격 수준이 나온 것이 법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근데 경제적이란 말이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가격 수준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경제적이라는 말을 언급하겠지만 자, 필지하고 핵지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집에 가면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 뭘 배웠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 내일 봐봐. 내일 보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런다고. 내일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건데 재밌어요. 공법이 재밌는데 근데 집에 가면 뭘 배웠는가가 전혀 기억이 없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재밌으니까 내일 한번 들어보시라고. 공법.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습니다. 건부지는 아까 봤는데 건부지는 부지할 때 건부지는 건축물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해요. 건부지. 건부지가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 좋죠. 건부지란 건축물에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한다. 오케이. 얼마나 좋아. 10문제 내야지 그 문제. 자, 밑에 2번 비교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개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나지가 뭘까? 나지. 저 나지 할 때 나자하고 나치 할 때 나차하고 똑같아요. 나치 할 때 나자. 나체의 나자와 나지의 나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택해봐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나체인가 봐봐요. 나체. 나체란 그랬어요. 나체란. 자, 1번 옷만 벗었다. 내가 옷만 벗었다. 자, 반지 끼고 있고 그다음에 시계도 있다. 요게 나체인가 아니면 옷도 벗어버리고 반지도 빼버리고 시계도 풀어버리고 이렇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나체입니까? 2번이 나체입니다. 2번이. 나체는 아무것도 내 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체입니다. 그냥 나체만 기억하지 상상을 하지 말아지. 예? 그럼 나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상태가 그게 나체입니다. 제가 옷을 벗어버리고 시계만 차고 있습니다. 반지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체가 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면 나지의 개념은 토지에 건물이 없어야 돼. 건물 등 정착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돼. 월요일날 민법 하셨습니까? 지상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없을 겁니다. 민법 선생님께서 월요일날 첫 시간에 지상권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공부예요. 예? 그럼 이제 나치하고 나지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알겠으니까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나지 아니죠. 나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토지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지상권은 뭐냐면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싶어요. 근데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니까 안 판대요. 그럼 제가 이 땅 주인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내가 10년 동안 건물 지을 거니까 이 땅을 나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뭐라 하냐면 그래 지상권 설정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다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럼 이 지상권이 다 설정돼 있어요. 지상권이. 그러면 이거는 나처럼 목걸이 하고 있는 거. 옷은 벗었는데 목걸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건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나지가 아니에요. 둘 다 나지가 아닙니다. 그럼 나지가 되려면 토지에 건물이 없고 지상권 등 다른 권리가 없어야 돼.
그럼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낮입니까? 3번이 낮입니다. 그럼 낮이는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여러분들은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건물이 없고 그러면 돼. 건물이 없고 다른 사람 권리, 지상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는 토지가 낮입니다. 자, 주의할 건 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는데, 공법상 제한은 내일 이제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럼 여기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고 제주도 우리나라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나라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땅은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돼. 용도 지역이.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건물 지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크게 못 지어요. 이게 공법상 제한이야. 그러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받게 돼 있다고. 그냥 속인다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됐어요. 그럼 낮이는 건물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공법상 제한은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되겠지. 낮이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OX, X.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받게 돼 있다. 낮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공법상 제한은 다 받게 돼 있다.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비교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지라는 개념을 갈 거예요. 공지.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필지라고 해요. 필지. 요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불러. 자, 공법 선생님께서 내일 이제 공법인데 건축법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전부 다 대지라고 불러. 대지. 그럼 여기 건축법이 아니다. 그럼 요 100번지 토지는 필지야. 필지. 요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라고 부른다고. 대지. 그러면 요 100번지 필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이 소리야. 그럼 만약에요, 국가에서 건물 지을 때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해봐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주인이 건물 지을 때 국가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토지에 건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건물이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요 100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건물 지을 때 저에게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를 전부 다 건물 지어버려요. 그 옆에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건물 지어버려요. 그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어야 돼. 그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그 프라이버시가 다 침해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건물이 다 붙어 있다. 그러면 통풍, 일조는 어떻게 하고 갈 겁니까? 불 나면 다 옮겨 붙어. 그러면 건물이 다 붙어 있으면 불 나면 어디로 피신할 곳이 없죠.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건폐율은 뭐가 건폐율이냐면 이 토지 면적 중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건폐율이라고 그래. 그럼 건폐율이 60%다 이 말은 네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만 건물 지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 10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60%면 건축 면적은 몇입니까? 600이야. 그럼 여기다 건물 지으면 이 부분 파랗게 돼 있는 부분, 아니 초록색이 돼 있는 부분,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 건축 면적. 그럼 나머지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내 땅인데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공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지라는 것은 자 봐요. 공지의 개념이 1번부터 3번까지 나왔어요. 1번 건폐율 등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공지. 이제 자 1번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잘 나와요. 그럼 2번은 왜 공지를 둬야 되는가? 재난 났을 때, 재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가야 돼. 피신해야 돼. 피신. 그럼 이 건물에서 불이 나면 땅으로 뛰어내리면 되잖아. 나가면 되잖아. 응? 토지는 불이 안 날 거니까. 그러니까 재난 시 피난, 화재 확산 방지, 일조 확보 등을 위해서 비워두는 토지를 말한다. 공지. 그러니까 공지는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3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공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공지라고 부른다.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공지.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공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공지 됐습니다. 자, 넘겨보자고요.
넘겨서 맹지, 빈지, 뭐 포락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게요. 자 맹지 밑에 돼지 나오죠? 그 돼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돼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자 맹지만 공부할 겁니다. 자 맹지 봅시다.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4번지 토지입니다. 필지 몇 개입니까? 4개죠. 이 4개 필지 중에서 도로에 접속하지 않는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3번.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을 갖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맹지라고 불러. 맹지. 그럼 1번 도로에 접해 있죠? 2번 접해 있죠? 4번도 도로에 접해 있어요. 4번 토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만 3번만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불러요.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맹지에서 좀 한자로 쓰면 맹지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여기에 눈멀맹입니다. 눈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눈이 죽었다. 그래서 맹지라고 불러. 이렇게 맹지. 우리 앞이 안 보이신 분들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맹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부수적인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공무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제가 이 맹지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지. 상식이잖아요. 그럼 허가 해주면 어떻게 날라다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지는 도로의 접속면이 갖지 않는 토지 맹지입니다. 맹지에 속아서 기획부동산한테 속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맹지에. 제 친구가 실제로 요 맹지에 속아서 기획부동산 속았습니다. 속은 게 제 친구가 아니라 제 친구 장모님이 속았지. 거의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제 친구 장모님이 자네 돈 있으면 돈 좀 줘야 7,200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몇 년이 흘러서 보니까 맹지에 투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흘러가서 저한테 이제 물어왔어. 제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7,200만 원 그대로란 소리야 지금. 그 땅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팔기는 팔았어요. 7,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그럼 거의 20년 동안 7,200만 원이 그대로 7,200이 된 거야. 이렇게. 그 이제 맹지에 기획부동산에 속아버린 거야 이렇게. 자 그런 게 됐죠. 그 대신에 돈은 안 들어왔지만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제 친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 그런 상태. 자,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법지하고 빈지 나왔습니다. 자, 거의 다. 자, 50분 넘어가서 힘들겠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끝내야 돼. 그러면 이 다음에 좀 편해질 거니까. 자, 법지. 여러분들 요 한룡실익 있잖아요. 한룡실익 이게 쓸모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가 쓸모가 있으려면 건물 못 짓는 토지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농사 못 짓는 토지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토지를 한룡실익이 쓸모가 없다고 그래. 시험지다 쓸모가 없다고 한다고. 한룡실익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평지네요. 평지. 그럼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한룡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요 밑에 요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 짓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한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토지하고 아래 토지 그 사이에 이 경사지 부분이 있어요. 요 토지 여기 경사지. 요 경사지 경사면이라고 그래요. 경사지 경사면. 이 토지 이 부분도 분명히 토지입니다.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어야 되나? 여기다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토지는 분명히 토지입니다. 토지로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요. 그러나 한룡실익은 거의 없죠.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 왜 법지라고 하냐면 법에서는 토지를 인정하겠다는 소리야. 현실적으로는 토지라고 볼 수가 없죠.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법에서는 토지를 인정하겠다. 이것을 법지라고 그래요. 자, 법지 개념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럼 빈지. 빈지는 바닷가 토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불러요. 빈지의 개념을 나중에 제가 좀 더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운대 해수욕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국가 거란 말이에요. 국가 거. 그러나 해운대 해수욕장은 쓸모가 많아요. 여름철이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해수하겠다고. 나는 더 덥더라 가니까.
근데 거기서 해수욕 하겠다고 하잖아요. 겨울철에도 가잖아요. 그러면 쓸모 많아요. 겨울철에 가면 대부분이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달려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요 빈지는 법적 소유권 인정하지 않지만 한령시력은 매우 높은 토지를 뭐라 한다? 빈지라고. 예. 자, 2개 남았습니다. 이제 포락지하고 선화지, 그다음에 온지, 소지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개념도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는 소리예요. 포락지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살아봤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어서 수리시설, 뭐 제방 같은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논밭이 하천으로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런 토지를 포락지라고 그래.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요 밭이나 논이 물에 침식돼 버려요. 그런 토지를 포락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지반이 무너져 내려 논과 밭이 밭과 논이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걸 말한다? 포락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거의 끝나고 나면 그 물이 막 흘러가요. 이렇게 개울로 흘러가죠. 그럼 개울가 옆에 있는 토지들은 실제로 물에 막 잠겨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물 보면서 올해도 막 농사 망치 나가고 있다고. 그럼 제가 그 옆에서 포락지가 생겼구나 이렇게 했죠. 요즘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야 됩니다.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실제로 제가 포락지 생겼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 신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도예지로 전학 갔습니다. 실제로. 예? 자, 선화지.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고압 송전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선화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끝났어요. 그다음에 소지, 온지 나왔네요. 소지, 온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 야산 이런 것들을 소지, 온지라고 그래요. 동탄 신도시 개발한다. 그럼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막 야산을 포크레인을 막 들고 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소지, 온지라고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뭐과 뭘 했어요? 타이틀 2가지만 해봅시다. 이번 시간은 뭐과 뭐 했어요? 정착물하고 토지의 용어 정의하고 2가지 한 겁니다. 정착물 그림 그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게 공부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부동산의 특성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쉬었답니다.